어머니, 저희도 피자 한 번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장모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뭐, 내 인생 뭘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너희 도움받으러 들어온 주제에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한테 받는 월세로는 오빠 사업 자금 대주면서 우리는 피자 한 조각도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엄마의 도움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길바닥이었을 수도 있지만 장모님 집에서 감시받으며 사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부모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괘씸하게 구니까 내가 오빠만 챙기게 되는 거 아니니? 우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집에 팔려온 것 같아요. 그 입 다물어. 그럼 당장 나가. 이 집은 내가 가진 집이지 너희 집이 아니다. 어디 얹혀 사는 주제에 부모한테 대들어?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하나를 부여잡고 노후를 버티고 있는 60대 윤명자입니다. 다들 건물주라고 하면 팔자가 늘어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낡은 건물 하나 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2층에 살면서 1층과 3층 세입자들 월세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 농사요? 뭐 남들만큼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건너가서 사업한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둘째인 딸년 지민이도 그럭저럭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 모른다더니 사단이 났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지민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더군요. 사위 태수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필 명퇴 대상이 되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민이도 하던 프리랜서 계약이 끊기고요.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갈 곳도 없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이 망했다는데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우리 부부 노후도 빠듯한 마당에 덜컥 돈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 1층 세입자가 나간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큰맘 먹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남의 집에 가서 월세 사느니 차라리 엄마 집으로 들어와라. 1층 비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아. 내가 가족끼리 무슨 보증금을 많이 받겠니? 그냥 반값만 내고 살아라. 지민이랑 사위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거리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참 자비로운 엄마이자 장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식 걷어주는 부모가 어디 흔한가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리요. 이사 들어오는 날 딸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삿짐이래야 별거 없더군요. 빚 갚느라 가구도 다 처분하고 옷보따리 몇 개랑 아이들 책가방이 전부였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말했죠. 어차피 빈집이었으니 편하게 써라. 대신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탈이 없는 법이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군요. 사실 주변 시세보다야 조금 싸게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죠.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야 저도 생활이 되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사위 태수가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재기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좀 주눅 들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야속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엄마와 딸의 재결합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집주인과 세입자였으니까요.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세상을 살아온 지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우리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새벽잠이 없고 초저녁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9시, 늦어도 10시면 불 끄고 눕는데 1층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더군요. 첫 주말이었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들이 뛰어노는 건지 사위가 TV를 보는 건지 웅웅거리는 소리도 올라오고요. 저는 참다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애들 발소리가 위층까지 울린다. 그리고 밤늦게 TV 소리 좀 줄여라. 예의가 아니지 않니? 아, 네, 엄마. 죄송해요. 애들이 물 마시러 가느라. 저는 당황해하는 딸에게 다음날 아침 내려가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려면 서로 맞춰야 한다.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너희가 밤에는 쥐 죽은 듯이 있어라. 그게 집주인 아니 부모에 대한 예의야?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1층 분위기가 싹 바뀌더군요. 손주 녀석들이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집안에서도 까치발을 들고 다닙니다. 사위 태수는 절 보면 인사만 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구는데 그 꼴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배려를 해달라는 거지 누가 숨도 쉬지 말라고 했습니까? 억울한 건 오히려 소음에 시달리는 저인데 말이죠. 2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층에 식구 넷이 들어와 사니 수도세며 전기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층간소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지금 받는 월세로는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전기세랑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너희 들어오고 나서 건물 관리가 더 힘들어졌어. 지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군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줬습니다. 월세 120만 원으로는 부족해. 관리비 10만 원 따로 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더 보내라. 합쳐서 150이다. 딸아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엄마, 저희 지금 120도 빠듯해요. 태수 씨 아르바이트하고 저도 다시 일 구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예, 딴소리 마라. 너희 다른 집에 나갔으면 이 돈으로 어리도 없어. 보증금 몇 천에 월세 이만큼 내는 집 서울 바닥에 어디 있니? 엄마 집이니까 이 정도 받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 돈으로 반지하도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결국 지민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위 태수의 표정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 마냥 저를 피하고 밥 먹을 때도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군요. 도와주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은 시세보다 싸게 살면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사단이 난 건 그놈의 피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아래층에서 손주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망에서 들어온 주제에 무슨 배달 음식인가 싶어 혀를 차고 있었는데 잠시 후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벨이 울리는 겁니다. 배달원이 온 거죠.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돈 없다, 힘들다 징징거리면서 비싼 피자를 시켜 먹어? 저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피자를 받아들고 있는 사위와 딱 마주쳤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배달 음식이 웬 말이야? 돈 없다면서 피자 시킬 돈은 있나 보지? 사위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뒤에서 지민이가 나오더군요. 엄마,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오랜만에 시킨 거예요. 시끄럽다. 그 돈이면 위층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냉장고에 고기 재워둔 거랑 반찬 다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 저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돈 아껴서 빨리 재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요. 당장 취소해라. 위층으로 올라와. 사위 태수가 피자 상자를 든 채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다는 듯한 그 건방진 눈빛.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장모님, 아이들이 먹고 싶다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뭐 마음대로? 자네 지금 처지를 생각하게.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결국 사위는 들고 있던 피자를 배달원에게 다시 돌려보내진 못하고 들고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위층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서 식탁에 깔아줬죠. 애들은 식은 국이랑 반찬을 먹으며 제 눈치를 보느라 피자는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억지 미소만 짓더군요. 저는 나오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돈 없다는 사람들이 피자 시킬 생각은 있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저는 제가 옳은 교육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안방에서 미국에 있는 큰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아래층까지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번에 가게 인수하는 거 엄마가 돈 좀 보냈다. 사업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지. 걱정 마라. 엄마가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던 지민이랑 마주쳤습니다. 지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마 다 들은 모양입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보내줬어? 그래, 오빠가 사업 확장을 한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보고만 있니? 큰아들은 우리 집 기둥이야. 잘 되면 다 너희한테도 덕이 되는 거야. 지민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우리가 전세금 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엄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 엄마도 여유 없다며. 우리한텐 노후 자금이라 절대 못 건드린다며. 야, 아들이랑 딸이 같니? 오빠는 사업을 하는 거고 너희는 빚 갚는 거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투자는 다른 거야.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돈은 가게 인수자금이고 딸에게 주는 돈은 그냥 생활비로 사라질 돈이니까요. 하지만 지민이는 제 말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눈물만 글썽이더군요. 엄마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내는 월세랑 생활비 그거 모아서 오빠한테 보내는 거였어? 우리는 뭐야? 엄마한테 우리는 그냥 세입자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기가 낸 월세 얼마나 된다고 유세를 떱니까? 저는 괘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갈등은 명절을 앞두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딸 부부가 시댁에 가겠다고 짐을 싸더군요. 저는 괘씸했습니다. 지금 꼴에 시댁 가서 무슨 낯을 들겠다고. 그리고 바로 위층이 친정인데 어딜 갑니까? 가지 마라. 시댁은 무슨 시댁이야. 돈도 못 버는 사위가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그냥 여기 붙어 있어. 그 말에 참고 참았던 사위가 결국 터졌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 여기 들어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 삶 전체를 장모님께 저당 잡힌 건 아닙니다. 뭐, 저당 말을 아주 섭섭하게 하는구만. 얹혀 사는 주제에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제 말에 지민이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피자 한 조각도 눈치 보게 만들고 숨소리도 못 내게 하고 우리한테 받아간 월세로 오빠한테 돈 보내고 이게 도와주는 거야? 우린 엄마 집에 팔려온 것 같아.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너희 거둬준 은혜도 모르고 싫으면 나가. 당장 나가. 여긴 내가 피땀 흘려 지킨 내 집이지. 너희 집 아니야.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부모한테 대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래층이 분주하더군요. 사위가 밤새 인터넷을 뒤지더니 며칠 안 가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반지하입니다. 월세 80에 관리비 포함이고요. 좁고 햇빛도 잘 안 들지만 적어도 거기선 우리 식구 마음 편히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나가서 살아봐라. 내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게 될 거다. 이사 나가는 날 저는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증금에서 그동안 밀린 관리비랑 벽지 훼손된 거 수리비 깐다. 그리고 남은 기간 월세도 일할 계산해서 제하마.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산 내역을 받아들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세입자도 아니고 딸도 아닌 사이로 지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여기까지 해요. 그렇게 딸 가족은 떠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반지하 새방으로 가버렸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1층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 내놓았지만 경기가 안 좋은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가끔 1층 창문을 내려다봅니다. 시끌벅적하던 손주들 소리도 쿵쿵거리던 발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민이네는 반지하에서 고생은 해도 다시 웃음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사위도 재취업을 했고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뛰어논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망해서 갈 곳 없는 자식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떠난 자식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혀를 차며 제가 욕심이 과했다고 한마디 거들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건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1층에서 올라오던 그 밥 짓는 냄새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건 왜일까요? 이 씁쓸하고 외로운 노후가 정말 제가 자초한 일일까요?